베트남에는 처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2005년도에 신랑 사업차 왔는데요. 확실히 오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달 정도만 왔다 가는 상태로 지금 19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었던 분들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들이 다 졸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들 하나 있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기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홍콩으로 대학 간 다음에 군대에 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학교를 어디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살 생각이 아니라서 제가 뭐 알아보고 온 건 아니었었고, 처음에 왔을 때는 포스코라는 여기 무슨 상공인들이 만든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2달 정도 다니다가 ABC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다니고, 그다음에 주위 분들 소개로 IS 입학을 하게 됐죠. 그 IS 자녀가 몇 년도쯤 있었어요? 5학년부터 다녀서 졸업까지 했죠. 그때 당시에 IS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학교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소개받고 갔는데 굉장히 저희 아들한테는 적합한 학교였던 것 같아요. 당시 학비는 어떻게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였나요? 학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1년에 2천만 원, 그 당시에는 2천만 원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이라고 해서 연마다 내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천 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는 뭐 학비가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상 교육처럼 하고 있다가 여기서 학비를 내다 보니까 주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내년에 자녀 학비 마련했다 하면은 그 년도에는 사업이 잘 되었구나라는 정도로 학비가 좀 부담이 비싼데요. 네, 부담스러운 네, 가격이. 주재원이랑은 좀 달랐죠. 들어갈 때 따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셨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BIS는 테스트였었고 그는 그냥 인터뷰 정도였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했었고 다행히 입학 허가가 돼서 잘 다니다가 졸업을 했고, 학교 개인적으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창의적인 수업이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많이 높일 수 있게끔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가 외동이기 때문에 조금 독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조금은 눌러주면서 장점을 좀 살려주는, 장점이 단점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 학비 문제에서 좀 그랬었고요. 학비에 비해서 학교 시설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교정도 굉장히 좁고 대신에 뭐 선생님들의 퀄리티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비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했어요. 각 나라별 비율은 어떻게 됐었어요? 보여지는 거는 동양인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사람들은 선생님들의 자제분들 있어서 그나마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학년 때 들어갔을 때 어울리는 친구들이 좀 어려웠다든가 뭐 이런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 기존에 ABC라는 학교를 다녔다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간의 거리감은 위화감 같은 건 없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해서 또 많이 도움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호의적으로 좀 대해줬던 것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서 저희 한국 같으면은 아빠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뭐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도 웨스턴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가족의 우리 아빠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친구들끼리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지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은 9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프리 아이비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거였고, 마지막 11학년, 12학년 동안에는 하이 레벨 해가지고 3과목, 스탠다드 레벨 해가지고 3과목 정도 수강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애도 뭐 과랑은 상관없이 점수 잘 나오는 거로 신청하긴 했고요. 그리고 카스라는 어떤 점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액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자가 카스라고 하는데 학점 비슷하게 포함돼서 이수를 꼭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뭐 창의적인 거, 그리고 학교에 뭐 액션이라고 해서 뭐 예능이나 체육 같은 거,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해서 보안 방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회를 갖게 해서 어쨌든 학점이라고 이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한국 학교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큰 재미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었죠. 자녀분이 졸업을 한 다음에 뭐 친구들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었다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애는 사귐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베트남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잘 어울렸거든요. 웨스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친구들은 한국 애들끼리 많이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저희 애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순수하게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학교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베트남 친구들은 보딩 스쿨로 미국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만나게 되면 지금은 그때 당시의 친구들 모습이 아니라 약간의 뭐 경영인들, 뭐 후계자, 뭐 승계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좋았던 친구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디 뭐 유럽에 여행을 가도 SNS 통해가 번개팅처럼 만남도 받고, 그리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한테 자극을 좀 받아서 저희 애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잘 돼서 만나자, 서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해서나 이런 게 한국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건 없고, 그때 좋았던 기억들로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 저희 애는 친구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한국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요? 국제학교 한국 다녔었을 때?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요. 베트남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는 한국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한국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지어서 레슨을 받는다거나 조금 더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셨을 때 자녀의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저희는 한글을 마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왔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 돼 보니까 문장 실력이 어느 정도에 막혀져 있더라고요. 국어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는 이상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끔 뭐 받아쓰기를 할 때 그런 철자법이라든지 약간 맞춤법. 뭐 사자성어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고, 순수한 우리말 같은 것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뭐 12년 특례로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외국 대학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아직도 자녀분이 한국어가 서툰가요?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끔씩 뭐 직장에서 써야 되는 어떤 문맥 그런 어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죠. 자녀분이 대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홍콩. 홍콩에 있는 대학교. 네. 그랑은 별개로 가셨을 거고. 네. 어떻게 홍콩에 있는 대학교를 보냈을 때 어땠어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학비도 문제가 됐었고, 거리상의 문제도 가까운 홍콩으로 보내게 됐는데, 뭐 1, 2학년 때는 굉장히 잘 놀다 온 것 같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3학년, 4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 전에 취업이 돼서 지금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죠. 자녀를 다 키우고 네. 지금 사모님과 사장님의 여기 베트남 라이프 생활은 만족하시나요?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직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너랑 나랑 여행 와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서 애 대학 보낼 수 있게끔 그래도 좀 잘 벌고 잘 쉬다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긴 한데 남자들이 살기에는 좀 힘든 면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변해서 예전에 그 순수했던 그 교민들끼리의 만남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약간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도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한국 가도 똑같은 생활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버텨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베트남 생활은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만족하시는 네, 거예요? 만족하고 사모님은? 있죠.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